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가 환에 맺혔으니까 아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공부는 평생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게 만든다니까. 맞아요. 이거를 왜 안 뛰어넘고 사냐고. 주관적 자기 생각은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이제 큰 거를 했는데 한국 기원의 서고도 정리하고 한국 기원의 역사도 써주고 네, 앞으로 이제 기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 총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 2명이 그 서고를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2주 후에 이제 가봤지. 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물어봤죠. 너는 일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겠네? 그랬더니 네, 좀 들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공부는 잘하니? 아니요, 공부는 되게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가 지금 여기에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있는데 얘를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묶고 목록 만들고 레이블, 라벨 출력해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서가 이렇게 꼽는 일을 했거든요. 지금 한 너의 행위를 수업을 들을 때 현재 네가 한 요 행위를 연상하면서 들어볼래? 무지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돼서 훌륭한 아주 유능한 기록연구사로 아키비스트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자각과 기록의 힘이에요.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실은 책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좋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다 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속성 같습니다. 매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우리의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특성 같은 게 있으세요? 책을 읽을 때 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저는 정말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약간 울렁증이 있을 정도로 부쩍 지나가면 자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저는 또 책을 되게 깨끗하게 보거든요. 어차피 2장밖에 안 보니까 안 접어요. 안 접고 이렇게 잘 메모도 안 써요. 두 손으로 찍어 놓는구나. 네, 찍어놔요. 저는 사진으로. 그리고 사진첩을 정리할 때마다 이 좋은 문구를 하나씩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제일 많이 읽게 되는 게 희곡이나 대본으로 돼 있는 그렇죠. 걸 많이 읽는데 읽을 때 그 옆에다 뭐 꼭 적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대사를 뭐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거나 이 문맥에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옆에다 꼭 이렇게 적으면서 보는 습관이 있어서 활자로 된 걸 꼭 봐야. 그래서 배우들 대본이 까맣군요. 네, 이게 많이 쓰게 돼요. 이렇게 뭐 더 좋은 대사 같은 거 이런 거 추가하고 싶은 거. 일단 용어 정의를 하면은 혜정 선생님은 소위 이미지 기억법이라는 네. 거고 지금 만석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화 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 자기화 독서. 저는 이제 목차를 이렇게 처음에 봐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부터 읽어요. 1페이지부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뒤에만 보고 놔뒀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모 자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차도 제가 필요한 것만 보고 또 덮어놓고 또 시간 나면 그냥 또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고. 저는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읽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경우는 궁금증 독서라고 정말 기가 막힌 독서법을 쓰고 계시고요. 이런 독서법이 있습니까?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방금 붙이신 거. 정말 좋은 독서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요? 제 선생님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3장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네. 얘를 읽으면 얘를 읽는 것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것도 궁금하네. 이렇게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걸 봐야지.
책을 읽는 게 우리에게 강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기쁨을 위해서,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읽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책을 읽었어. 엄청 열심히. 딱 하루 지났는데 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죠. 안 난다. 네. 이거 우리 전 국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진짜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뭐 읽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이 기억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난 뒤 자기의 이해와 평가를 저장해놓고 그걸 기억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 평가를 한 줄을 꼭 적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처럼 한 줄 평을 적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민하란 얘기, 크크크, 뭐 이런 거. 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뭐 뇌과학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허허허,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신기하게도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흔들려서 다시 재구성되듯이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씩 붙여 놓습니다. 네네. 우리가 독서, 공부 등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김경일 교수 말씀하신 부분의 정말 핵심은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의 엑기스가 내 이 속에 살아있으면 다른 기억들도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명시화 기법을 쓰면 엄청 기억하거든요.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외워서 10분 만에 책을 쭉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오늘 그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거예요. 그런데 답은 너무 심플해요. 오늘부터 책을 읽으실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어보세요. 눈동자를? 자, 지금부터 왼쪽에서 쭉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셨을까요? 아니요. 눈동자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안 가. 가다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살짝 위를 상향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거는 눈동자가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눈의 능력은, 저는 사실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그렇거든. 대체로 책이 보통 글자가 쓰여진 것이 1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책을 볼 때 통으로 봐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겠지. 다시 어느 부분을 집중했다가 또 통으로 봤다가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고 눈동자 자체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초 정도 속도로 한 행을 읽거든요. 눈동자는 동쪽으로 쭉 같은 속도로 1.5초로 쭉 움직이는데 단어를 스캐닝하듯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10분씩 제가 하라 그러거든. 1.5초씩 읽으면 10쪽 이상을 보통 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타이머 맞추고 하라 그래요. 2쪽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2분 20초야. 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5초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행 되니까 10분을 매일 연습하면 10쪽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2쪽 읽고 됐어 이거 아니에요. 10분. 그리고 눈운동으로 읽는데 뜻이 안 들어온 부분은 거꾸로 가서 다시 보고, 안 읽히면 거꾸로 가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단 단위로 이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달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독서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큰애 이름이 주영인데 책을 엄청 읽어놓으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문이 엄청 나오잖아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읽죠. 그러니까 맞출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수능 볼 때 국어 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만점. 와. 뉴스에서 저희가 봤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사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걸
생각 독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생각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생각. 책을 읽으면서 순간 생각. 아,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쭉 읽으면 순간의 생각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쭉 읽는 거를 생각의 이음,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드세요, 혹시? 책에 있다가요? 저는 이제 이해 안 될 때 한 번씩 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말이지 이러고. 사실 실제로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밑을 보고 그런 얘기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책을 읽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요. 순간순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순간에 생각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쪽 읽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이어주고, 그러다가 스스로 맥락이란 걸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력이 엄청 발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그 생각을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세 쪽 읽고 앞에 뭔 내용이었지? 다시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짜증나서 교수님 때문에 책을 더 못 읽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첫날은 요 앞에 페이지에 읽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했네. 사흘을 했더니 똑같은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엔 앞에 페이지가 기억이 나네. 20일을 했더니 이제는 책을 최소한 10쪽 읽은 것은 생각의 이음으로 내가 이 얘기 되네. 이게 반복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를 차이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를 오래 하면 50명이 앉아 있어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쳐다봐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면 난리가 나요. 와 끝났다 이러면서 와 끝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 꼭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이 끝났어. 다 난리가 났어. 얘만 정 교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여기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고 이제 같이 나. 요 한 끗 차야. 요게 공부 잘하는 학생. 진짜 한 끗 차이네. 걔를 생각을 쭉 이어보는 거야.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게 핵심, 저거 핵심. 이러면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읽을 때도 너무 쉽게 읽히고요. 공부가 일단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생각 독서를 반복에 의해서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메모 독서로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할 때 책 읽으면서 제가 메모 독서 하라는 건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요약할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와 그거 요약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맞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이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요약해 줄 테니까 적어 라고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맞아. 여기 별표, 그다음에 돼지꼬리 땡땡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이들이 쓰는 거 귀찮아한다고 다 프린트로 나눠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요약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약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데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요약이 맞나요? 내가 요약이라고는 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메모 독서법은 생각의 이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남은 부분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메모는 어떻게? 극단적 요약 수준을 하는 겁니다. 책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장이 50쪽 전후로 돼 있어요. 책을 무려 10쪽을 읽고 한 줄만 쓸 수 있어. 키워드 3개 쓰면 한 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쪽 읽고 또 한 줄. 얘를 300쪽짜리 책이라고 치면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메모가 몇 줄 나온다? 30줄. 무슨 얘기냐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거든. 자기 마음대로인데 5줄 쓴 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잘 읽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걸 경험하면 요약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답이었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쓴 5줄을 가지고 그걸 서사라 그러는데 자기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한다니까?
제가 해볼까요? 와.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더니 공동체 감각이라는 엄청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려면 자기 수용을 해야 되고 타자 신뢰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럼 우리의 삶의 철학이 타자 공헌적 삶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들러를 빗대서 키시미치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단다 얘야. 제가 오늘 얘기한 눈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까지. 자, 책을 읽었어요. 메모를 통해서 각인시켰어요.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됐어요. 그걸 말로 했어. 방법 자체가 너무너무나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다 우겨져요. 근데 교수님, 요즘에 독서 후에 토론을 하는 모임들이 좀 정착을 하고 있대요. 아이들도 이런 토론 같은 문화들이 좀 공부할 때 여기 이제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엄청.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책 읽는 방법 이걸 아이들한테 좀 꼭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쉽고 재밌는 책,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보니? 고전 명작을 읽어야지.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렇게만 하시고요. 동화, 전집 이런 거 사주는 거 여기에서 그치신단 말이죠. 이거 말고요. 책을 다 읽은 아이에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됐는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뭐하니까 자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 좀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습관이 몸에 붙은 아이들은 문단별로 키워드로 요약하고 정리한 키워드를 합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요.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모레 120쪽 분량의 시험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다 멘붕 상태죠. 다들 그런데 평상시에 읽고 키워드 찾아서 요약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학생들한테는 120쪽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꼭 많은 분량이 아닐 수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첩경이 저는 사실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글을 써보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 이걸 하려면 너무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좀 더 신나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면요,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지금 잘 돼 있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